그러니까 내가 아닌 가족을 찍어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사진과 영상을 그렇죠. 같이 남기게 될 때는 풀프레임에 2875 유튜브용이다 6400을 더 추천을 드려요. I just wanna be close to your body. Give me some sugar, honey. Close to your body.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아, 요즘에 여기 흡음재가 없어가지고 마이크가 영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이거 뭐예요?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소리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네. 역시 이 음악하는 두 명이 모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까탈스럽네요. 자,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로하! 전국에 로하! 계신 로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푸하! 안녕하세요. 푸 작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푸하라고 하는 거 어떠냐고 얘기했을 때 웃고 넘겼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제 채널에도 한번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 모신 분은 푸 작가님이라고 저희 콜라보로 멤버 중에 정신적 지주 같으신 분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카메라 영상 위주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아재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보통 푸 작가님은 소니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니 제품 렌즈라던가 여러 가지 뭐 세팅법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여기 푸 작가님 채널 가셔가지고 필요하시면 구독도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제는 소니를 사랑하는 우리 푸 작가님이 A7 마크 3와 이 알파 6400 둘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대를 가장 번갈아 가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대를 다 사용하고 계시니까 알파 6400과 A7 마크 3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제가 펀치 토크라는 재생목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콜라보로 멤버들 한 명씩 모셔가지고 내가 첫 번째인 건가요? 네, 제 펀치 토크의 첫 번째 타자세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 작가님의 소니 사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논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캐논을 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진 않는데 네네. 사실 이게 뭐냐면 네. 손에 익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니콘도 사용을 했었고 네. 캐논도 1D 계열들 1DS 마크 2 좀 썼었고 했었는데 소니로 넘어온 이후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뒤로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특히 렌즈 때문에. 그래서 올리 이제 소니 사랑이다. 현재로서는. 가끔 EOS 땡겨가지고 그래요.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 우키님이랑 네. 우리 그 로켓펀치님, 네. 우리 제이님 등등등 우리 콜라보로 멤버들이 전부 EOSR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데 색감이 너무 이쁜 거야.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고정으로 사용하는 바디 RP로 그냥 보정 없이 올릴 거거든요. 색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피부톤이 너무 이뻐서 최근에는 캐논에 빠져 있지만 소니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푸 작가님은 제가 안 이후부터는 계속 소니를 쓰셨어요. 그 최초에 제가 알기로 파나소닉을 쓰셨었는데 GH5 사용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온 게 A7 마크 3죠. 그렇죠. 네, 6500. 6500, 맞다. 알파 6500. 왜 소니로 넘어오셨었나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네. 저는 이제 그 외주 영상업보다는 저를 촬영하는 유튜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GH5는 다 마음에 드는데 네. 공연 촬영이라든지 다른 어떤 모델 촬영에는 정말 좋았어요. 네네. 크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직접 나를 촬영할 때는 AF 안 되면은 이게 나가 있으면은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면 캐논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캐논이 듀얼 픽셀 AF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캐논은 한번 써봤으니까 왠지 소니가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니를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S로가 좋다길래 좀 드립해서 공부를 좀 했고 했었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파나소닉을 안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AF 때문이죠. 그렇죠. 네, 파나소닉도 색 보정이나 이런 점에서 용이한 점이 많아서 또 장점이 많은 바디예요. 캠코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맞아. 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느리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알파 6500으로 가셨다가 현재는 A7 마크 3와 알파 6400을 쓰시잖아요. 네, 6500까지 3바디를 지금 쓰고 있죠. 6500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오늘은 뭐 주제가 이 핫한 두 바디, 두 바디. A7 마크 3와 알파 6400 비교를 해볼 건데 두 대를 써봤을 때 오토포커스는 어느 바디가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빠른 거를 기준으로 보면 6400이 빠르고요.
아 6400이 더 빠른가요? 네, 빠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6400은 센서가 더 작죠. 네네네. 그리고 심도가 풀프레임이 심도가 더 넓고 크롭 센서는 심도가 더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도가 얕으면 얕을수록 카메라가 해야 하는 AF1이 많아지는 거예요. 풀프레임이 더 얇은 지역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네네네. A7 마크 3가 풀프레임이고 그렇죠. 알파 6400이 크롭바디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심도가 깊은 알파 6400이 알파 7 마크 3에 비해서 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또는 얘가 빠르지만 부드럽게 잡는 거는 얘가 좋아요. A7 마크 3가 조금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AF는 그러면 뭐 둘 다 사실 빠르고 그렇죠.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면 사실 갈 게 없을 정도로 소니의 AF는 원래도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고 그냥 찍을 수 있죠. 이렇게. 네네. 그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자면 A7 마크 3가 뭐 S로그, 시네포 여러 가지 색감들을 많이 만질 수 있는 모드들이 많잖아요. 픽처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보통 A7 마크 3를 사용하면서 알파 6400을 서브 바디로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두 대의 색 보정을 하면 똑같이 가능한가요? 완전히 똑같이는 안 되는데 네네.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색이 튀지 않을 정도는 당연히 돼요. 음. 같은 로그로 찍었을 때는 네네. 약간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입자감의 느낌이 당연히 다르고요. 왜냐하면 픽셀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광량이 얘가 훨씬 크고 얘는 얘에 비해서는 한 픽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10비트나 로우로 가면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두 바디 다 8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유튜브는. 만약에 요거를 유튜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A7 마크 3와 알파 6400에 유튜브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렌즈 두세 개씩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6400은 기본적으로 셀피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네. 광각 이렇게 된다. 요게 1018 렌즈예요. 얼굴 인식이 좋아가지고 자, 네. 1018 f4 렌즈, 그 다음에 시그마 16mm f1.4 렌즈. 이렇게 두 가지를 저도 주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큰 무리 없이 딸 수가 있고 B롤이라고 해가지고 제품 사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35.8 크롭바디에서는 그렇게 렌즈 3개 정도. 푸 작가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이 셀피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셀피가 된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A7 마크 3는 셀피가 안 돼요. 하지만 요건 이렇게 셀피가 된다는 거. 그리고 푸 작가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렌즈는 1018 렌즈와 시그마 16.4. 16.4. 보통 촬영하시는 게 16.4죠? 네, 제 메인 그 스튜디오 샷이 알파 6500에 시그마 16.4. 요 조합으로 6500으로 사용하시는군요. 네네. 그 영상도 여기다 링크 하나 해볼게요. 아, 네. 참고하시기 좋게. 고맙습니다. 홍보 많이 해드려야죠. 아유, 나와봤는데. 좋아. 또 하나는 이제 B롤이나 제품 사진 찍을 때 35f1.8 1.8이어서 크롭바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이 가능한 렌즈이기 때문에 푸 작가님이 영상에서 이렇게 제품을 찍을 때는 35.8로 많이들 촬영을 하시죠. 6400에 손돌방이 없잖아요. 렌즈 35.8 렌즈 같은 경우에는 OSS 렌즈 손돌방이 있어서 요거랑 조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손돌림을 잡아줘요. 그래서 제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찍고 할 때 도움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롭바디 알파 6400에서는 그렇게 렌즈 3종을 추천을 하는 거고 풀프레임 바디 A7 마크 3에서 추천하실 수 있는 렌즈가 한 3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니 1635 f4 렌즈 있어요. 사이즈 셀피용으로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35mm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1635 GM도 있는데 굳이 F4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GM하고 요거 차이가 네. 35mm 단위 가장 커요. 사진 하시는 분들이 35mm에서 F4는 조금 뭉개지고 그다음에 GM은 35mm가 아주 선명하게 나온다, 해상도가. 그거 가지고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1635를 쓰면서 유튜브 촬영하면서 35mm보다는 16mm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24mm 가. 셀피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고 바디보다 비싼 렌즈들이 질비하죠. 그렇죠. 네. 1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F4 렌즈하고. 그리고 무게도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셀피 촬영을 하려고 단 1635 관광 렌즈인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덜덜덜 떨리지. 떨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635를 사용할 때 조리개 2.8인 GM 렌즈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 선호하는 이유가 35mm에서 2.8을 하면 뒤에 아웃포커싱도 어느 정도 되면서 16mm로 하면 광각도 담을 수 있고 맞아. 그 단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광각 렌즈로 셀피도 가능하고 해서 1635 GM을 선호는 하는데 사실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나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이거는 호불호에 따라서 1635 F4 사이즈 렌즈나 아니면 1635 GM 렌즈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렌즈를 또 추천 2개를 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이 바디나 캐논이나 어느 바디를 쓰셔도 유튜브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풀프레임에 초광각 렌즈 하나, 줌 렌즈, 그 다음에 24mm에 해당하는 렌즈, 35mm나 50mm에 해당하는 렌즈. 여기까지요. 이거보다 더 망원은 사실 얘기를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018, 35mm, 그 다음에 16mm 요게 거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게 크롭 바디여서 그렇죠. 16.4가 사실상 풀프레임에서는 24mm 정도랑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35mm는 50mm 정도, 그렇죠. 풀프레임 항상 50mm 정도고. 그러면 1018이랑 비슷한 게 이제 1635 화각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4mm 1.4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요. 추천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규큐님이 네. 그 메인으로 쓰고 계시고 예전에 우리 네. 로켓펀치님도 그걸 쓰셨거든요. 제가 팔고 나서 가장 후회한 어허. 렌즈 중에 하나가 이사금이라고 하죠. 24mm f1.4GM. 저 지금 캐논에서 똑같은 화각에 똑같은 조리개 값인 이사벨 2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24mm는 캐논보다 소니 이사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샤프하고 bokeh는 엄청 부드럽고 더 작아요. 맞아, 가벼워. 더 작고 가벼워요. 24mm만큼은 소니 쪽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렌즈 하나만 더 추천을 해주시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단렌즈를 만약에 좋아하시면 네. 50.8 아니면 50.4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풀프레임으로 쓴다 그러면 표준 줌 렌즈가 있잖아요. 네. 표준 줌 렌즈를 사용을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크롭 바디였기 때문에 2.8이 이게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짧게 부탁드리죠. 짧게. 네. 저희는 뭐 딥한 채널이 아니에요. 그냥 아재들 노가리 까는 채널이기 때문에 크롭 바디에 비해서 풀프레임이 훨씬 얇게 심도가 빠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2.8이랑 여기서 2.8은 얘가 훨씬 더 얇게 빠지거든요.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네, 그래서 풀프레임에서 2.8에 50mm 정도 되면 보케가 꽤 이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2470 GM이 있고 탐론 2875 f2.8 렌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걸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는 짜장이나 짬뽕이냐 엄마냐 아빠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탐론 2875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 2470 GM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지금 두 개를 같이 쓰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리뷰도 올라오나요? 그것도 곧 올라오긴 할 텐데 그건 조금 더 써보고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워낙 좋은 렌즈들이라서 아직까지 판단이 정확하게는 안 서요. 24mm와 28mm 광각단의 차이와 2470이니까 70mm와 5mm 차이의 망원단인데 사실 망원단보다는 광각단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거든요. 훨씬 크게 느끼죠. 근데 그거만큼의 값어치가 과연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의 차이는 본인에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무게 금계륵이라고 하죠. 금계륵은 정말 800g이 넘어가요. 물론 이제 캐론도 그렇게 되면 그렇긴 한데 그 탐론 2875는 500g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g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막상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하셔야 될 게 2470은 이렇게 해서 셀피를 하면 24mm에서 셀피가 가능해요. 되죠. 조금 뭐 맞아. 답답한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근데 2875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차이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본인에게 더 필요한 거를 찾으시면 되겠고 또 좀 있으면 푸우 작가님 채널에 리뷰가 올라올 테니까 푸우 작가님 구독, 좋아요 아시죠? 자, 사실 저희는 바디를 2대씩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갓 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취미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둘 다 구매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뭐 사실 저희가 지금 영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들 동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남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과 유튜브를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어떤 바디를 어떤 렌즈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나눠서 한번 그럴까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안 하시지만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 영상을 남기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두 세트 중에 바디와 렌즈를 딱 하나씩만 추천을 해주세요. 뭐 사실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닌 가족을 찍어주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사진과 영상을 그렇죠. 같이 남기게 될 때는 풀프레임이 좋습니다. 크롭과 풀프레임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사진에서 더 극명하거든요. 사진도 같이 찍으면서 남을 찍어준다 할 때는 풀프레임에 아까 얘기했던 2470 하나나 아니면 2875 하나 있으시면 사실 거의 해결이 되고요. 유튜브용이다. 내가 네. 나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촬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6400을 더 추천을 드려요. 유튜브용으로는 네. 6400을 사실 유튜브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영상의 퀄리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400이 얘에 비해서는 또 셀피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400을 유튜브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뭐 카메라 렌즈를 뭘 사야 되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사실 좀 막막한 게 그분이 어떤 컨텐츠를 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또 맞아요. 렌즈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본인을 많이 찍는 셀피형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6400과 1018이 가장 베스트한 그 맞아요. 선택이라고 맞아요. 봅니다.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가볍고 셀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테이블 리뷰 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시그마 16.4 그런 것도 괜찮고 만약에 아이들은 멀리서 찍을 때도 있지만 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초등학생만 돼도 붙고 이럴 때는 24mm로 풀프레임에서 이렇게 들이대면 충분히 좋은 각이 나와요. 그렇죠. 풀프레임에 23mm, 크롭바디에 16mm. 16mm. 뭐 필요에 따라 렌즈도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주자로 나와주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촬영이 잘 된 것 같나요? 아주 좋고요. 네. 나는 로켓펀치님 영상 많이 보고 촬영하는 거 많이 봤지만 네.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약간 처음에 올 때 좀 약간 그 부담을 느꼈어요. 뭔가 텐션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네. 우키님이 될 것 같다. 네네네. 근데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컨텐츠의 컨셉을 사실 카메라는 매개체일 뿐이고 맞아. 아재들이 노가리 까면서 그냥 이 순간을 담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또 추억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정보도 전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푸 작가님과 함께 컨텐츠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유튜버와 함께 또 이제 곧 만 넘으시잖아요. 그럼요. 곧 많이 되기 전에 푸 작가님한테 구독자 수가 따라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리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촬영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또 이런 컨텐츠 종종 해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제 영상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들 해주시고 또 푸 작가님 채널도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가셔서 영상 보시고 재밌으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로켓단 여러분 로바 오케이. 꿀단지 할 걸. 그거 하라고 얘기한 건데.